이거 하나로도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각도값 넣어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ANG, 앵귤러인데요. 만약에 나는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 요기 각도를 알고자 한다. 여기다 치수를 넣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 밑에 보시면 Select Arc Circle Line이라고 되어 있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호와 원과 라인이란 소리야. 선. 자, 나는 예를 들어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다. 어떤 라인을 먼저 선택하든 상관은 없고요. 자, 디멘션 아크 라인. 자, 해서 얘가 위치될 곳을 자, 이쪽을 잡을 수도 있고 이쪽을 잡을 수도 있겠죠?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디멘션 텍스트 나오면 우선 엔터 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옮길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마우스를 조절해 보시면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각도 기입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라인과 이 라인 사이를 치수 기입을 넣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여기 각도다. 자, 여기 각도다. 클릭, 디멘션 텍스트라고 나오면 엔터. 자, 치수 문자를 가운데다 넣고 싶으면 그냥 엔터 치시면 가운데 들어가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라인과 이 라인. 자, 원하는 위치에 클릭, 디멘션 텍스트 엔터. 자, 또 엔터. 그러면 이렇게 각도에 대한 치수 기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크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반지름에 관련된 부분은 레디우스죠. 자,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은 only 아크와 또는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일반 라인을 선택하면 인식을 못한다는 소리죠. 자, 아크를 선택했더니 어때요? 밑에 디멘션 텍스트 해서 문자가 나오죠? 자, 맞으면 우선 엔터를 치고요. 자, 원하는 위치에다 놓고 클릭을 하시면 어떻죠?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프린트상에는 이런 치수가 이렇게 꺾어져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변수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는 건데 아직 여러분이 변수를 배운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로만 보겠습니다. 다시요. 반지름 요번에 원을 선택을 했더니 마찬가지 디멘션 텍스트 나오죠? 자, 엔터를 치시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반지름이나 지름 같은 경우는 치수 기입이 예를 들어서 E-R5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거는 반지름 5짜리 원이 2개다 이런 식이죠. 자, 이럴 때는 치수 문자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우선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E-R91이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대로 문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여기도 RAD 선택을 하셔서 예를 들어 뭐 4-R42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지름을 해보겠습니다. DIA 지름이죠? 자, 이것 또한 원이나 아크밖에 선택이 안 되고요. 자, 선택을 하고 나니까 밑에 디멘션 텍스트 나오죠? 엔터를 치고 원하는 위치에 클릭했더니 요번에는 앞에 무슨 표시가 들어가나요? 파이 표시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원도 그렇습니다. 원도 자, 보시면 앞에 파이 표시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 또한 요번 또한 2-파이 얼마, 4-파이 얼마 이렇게 넣고자 해요. 자, 이럴 때 우선 선택을 했는데 자, 여기다가 2-로 해보겠습니다. R자는 영문자 R을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파이 표시는 키보드상에 없잖아요. 그쵸?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특수문자. 아까 제가 옆에다가 %C라고 넣어줬죠? 자, %C 이 부분이 바로 파이 표시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182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자, 앞에 2-파이 라고 나와 있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자, 어떻게 해요? 4-%C 85라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 파이자 표시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원의 지름이나 반지름을 기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뭘 해보냐면 챔퍼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제가 잠깐 지우겠습니다. 챔퍼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거리값을 예를 들어 30을 주면 자, 이게 챔퍼잖아요. 근데 챔퍼는 C 얼마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이 돼 있죠.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꺾어져야 되는데 지금 꺾어지는 모양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만 리더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리더 스타트라는 것은 화살표가 나오는 위치를 얘기하고요. 자,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 일반 라인처럼. 자, 클릭을 하시면 앞에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엔터 치시면 바로 여기다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30이다. 그러면 C3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다 반지름, 지름 모든 치수를 리더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뭐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치수 기입들은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변수를 바꾸어서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변수가 업데이트가 되지만 자, 리더는 전부 다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변수 업데이트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우시고 다시 하셔야 돼요. 해서 이렇게 챔퍼 치수 기입을 할 경우에만 리더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스케일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눈에 보이게 5라고 주고요. 업 해보겠습니다. 업, 올 했더니 전부 다 바뀌지만 뭐만 리더는 안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번엔 DEC라는 변수를 가지고 소수점을 제어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수점 2째짜리로 되어 있죠? 자, 8째짜리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리고 업해서 하나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소수점 8째짜리까지 나오죠. 다시 DC. 자, 이번에는요, 정수로 넣고자 해요. 그럼 0이죠. 자, 업, 올 했더니 전부 다 정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면요. 우선 치수 기입에 대해서 HOR 수평에 대해서 보았고요. 수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얼라인 정렬은 대각선 작업을 할 때 주로 쓰이지만 대각선뿐만이 아니라 수직이나 수평 전부 다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자, 각도, 앵귤러는 각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RAD, radius는 반지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DIA는 지름입니다. 그런데 반지름이나 지름의 치수 기입을 할 때 문자를 바꿔야 하는 경우에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디멘션 텍스트 상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반지름 같은 경우는 그냥 영문자 R을 넣으시면 되겠지만 지름 표시는 키보드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C가 파이 표시니까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고요. 자, 리더라는 것은 다른 거와는 달리 다른 거는 전부 다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변수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시키더라도 업데이트가 됐지만 리더라는 애는 변수가 적용이 안 됐어요. 왜요? 전부 다 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변수를 바꿔서 업데이트를 한다 해도 리더로 지정한 치수 기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예를 들었을 때 챔퍼 이런 부분에 치수 기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변수에 관련돼서는 스케일을 우선 봤는데요. 자, 용지 크기에 따라서 스케일을 줄여야 할 때도 있고 늘려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스케일 값을 더 크게 늘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글씨가 너무 큰 경우에는 스케일 값을 줄여주시면 되겠죠. 자, DEC라는 것은 소수점을 제어해주는 변수였습니다. 자, 8째짜리까지도 바꿔보았죠. 자, 그래서 소수점 자리를 제어해주는 변수가 DEC고요.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 기존의 것까지 다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바로 변수 자체가 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치수 기입하는 부분과 간단한 변수 3가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업을 해놓은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오픈하여서 치수 기입까지 한번 같이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